네, 금요일엔 축구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또 국가대표 경기가 돌아오니까 국가대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명단 발표가 됐을 때 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왔어요. 조괴숭. 왜 이런 이름을 적었을까? 조괴숭? 조괴숭. 조괴숭?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인터뷰를 할 때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어렸을 때 그 해외 여행을 가려고 처음에 그 여권을 만들었을 때 기재했던 게 이거였대요. 그 뒤로 바꾸질 않고 계속 조괴숭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기성유행처럼. 그래요. 자, 이제 조규성 선수가 돌아왔는데 부상을 털고 이제 돌아오게 됐으니까 1년 8개월 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나선 또 처음으로 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4년 3월 그러니까 임시 감독 체제였었던 그때 이제 조규성 선수가 왔고 그 뒤 6월 소집되는 무릎 수술로 인해서 그때 조규성 선수하고 또 이제 부상이던 김민재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 못했었는데 조규성 선수로서는 그때 이제 했던 무릎 수술이 사실 당시에 무릎 수술은 많이들 아시지만 그렇게 큰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릎에 물이 차서 빼기 위해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가 감염이 된 오염이 된 주사기여서 그로 인한 무릎 합병증 때문에 지난 한 시즌을 조규성 선수가 완전히 통으로 날렸고 그리고 이제 재활에 성공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소속팀에서 몸을 끌어올린 뒤 말씀해주신 1년 8개월 만에 A대표팀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 소속팀에서도 한 450일 넘게 결장을 하다가 돌아와서 최근에는 골도 넣고 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역시 좀 풀타임을 소화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매치핏이 완성이 돼간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줬었는데 이제 관건은 10월 달에도 이미 복귀는 해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좀 장거리 비행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좀 소집이 안 됐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후속 취재,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서 들었던 내용은 그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의견은 그랬대요. 조규성 선수, 자, 조규성의 기량, 그리고 과거 이 선수가 대표팀에 보여줬던 모습들, 히스토리, 가치. 자, 이제 우리 대표팀에 계속 올 선수라고 생각합니까? 코칭 스태프 의견을 듣고, 그러면 우리는 이 선수를 무리해서 당장 뽑을 필요는 없다. 대표팀에 결국 와야 될 선수라고 한다면 몸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하고 부담이 덜할 때 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10월에서 뺐었고요. 홍명보 감독이 2주 전에 직접 덴마크로 날아갔죠. 가서 이제 미트윌란의 원정 경기, 그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도 득점을 했습니다. 직접 관전을 했고 다음날 미트윌란 넘어가서 조규성, 이한범 선수하고 별도 면담을 했고 거기서 조규성 선수에게 확인을 했다고 해요. 자, 장거리 비행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담이 덜한 상황이냐? 조규성 선수 얘기하기로는 지금 이제 유로파 리그를 위해서 유럽 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적응을 해가고 있는 단계인데 무릎이 지금 통증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11월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답을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11월 명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조규성 선수와 함께 지금 포워드로 분류가 된 선수가 손흥민, 오현규, 황희찬 이렇게 조규성까지 포함해서 4명이 들어가 있고 지금 N18 스트라이커님이 주민규 선수는 이제 홍명보 감독의 계획이 없는 것인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거든요. 네, 주민규 선수가 사실은 이제 작년 그 홍명보 감독 3차 예선 때 연속을 뽑았고 초반에는 역할을 해줬지만 오현규 선수가 본격적으로 급부상하면서 조금씩 이제 밀리기 시작했었죠. 뭐 그거는 이제 주민규 선수뿐만 아니라 오세훈 선수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3-4-2-1 전형으로 이제 홍명보가 주 전형을 바꾼 뒤로는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까지 가세하면서 지금은 뭐 9월, 10월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봤을 때 지금 주전 스트라이커 경쟁은 손흥민 그리고 오현규 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가는 상황이고 조규성 선수는 이 두 선수하고는 다른 성향, 다른 스타일의 선수고 이미 월드컵 본선에서 2골을 넣어본 제공권이라든가 힘의 경쟁에서 월드컵 본선에 나오는 선수들 상대로도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저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주민규 선수 좋아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경쟁력의 그 과거를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 조규성 선수가 빠르게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복귀 이후에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뭐 한정된 커터에서 최대한 많은 선수를 뽑다 보면 또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제 좀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는 아무래도 좀 티오가 적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로는 또 그렇게 돼 있고 오현규 선수가 또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시즌 7호 골을 또 기록을 하면서 역시나 좀 불붙어 있는 올 시즌의 득점 감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중에 이제 유로파 리그에 한국 선수들이 많이 출전을 했죠. 오영규 선수, 그리고 이한범 선수, 조규성 선수, 그리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이제 이재성 선수도 나서서 1골 1도움 기록을 했고, 네. 전체적으로 유럽에 있는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손흥민 선수야 뭐 상수니까 뭐 별개로 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오영규 선수, 조규성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이제 공격수 포지션으로 또 분류가 됐습니다. 미드필더가 아니라.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지금 홍명보호에서 그 원정 경기였었죠. 그때 요르단이었었나? 그때 한번 이제 센트럴 황 시스템, 네. 이선 중앙에서 배치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득점을 해줬던 그 경기에서의 임팩트 이후에는 사실 좀 황희찬 선수가 힘든 상황이에요. 부상도 있었고 9월에는 또 이제 소속팀 상황하고 그 할아버지 상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를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는 입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울버햄튼 팀 자체도 좋지 않은 안 상황이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이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역시 솔로 플레이 혹은 숏 카운터에서의 저 선수가 갖고 있는 개인 능력은 분명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이미 그것은 우리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도 황희찬 선수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포르투갈전 그리고 그 뒤에도 보여줬었고 대표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다라는 의도는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입지가 올 시즌 여러모로 좀 필요한 황희찬 선수가 11월 달에 또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9월 달에 A매치 때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고 10월 달 두 경기에서는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를 못하면서 일단 11월 달을 좀 기약을 하게 됐던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공격진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좀 변수들이 있는 게 특히나 이제 중원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는 소속팀인 페아노르트의 반페르시 감독이 이제 주중에 있었던 유로파 리그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부상이 알려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대한축구협회에서도 황인범 선수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소집에서 명단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왜 이렇게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실 건데 이번 명단이 27명이잖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대표팀에서 황인범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26명이 아니라 27명을 가져갔고 오히려 예비격으로 한 명 네, 더. 황인범 선수는 부상으로 이번에 소집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27명을 네.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그래도 한번 최종적으로 좀 정밀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허벅지 부상으로 확인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대표팀이 대체 선수를 뽑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좀 적극적이지가 않냐. 황인범 빠졌는데 대체 선수 뽑아야지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표팀은 아예 황인범 선수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지금 이 구성을 한 것이다 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황인범 선수를 상수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변수로 생각했던 그 소집 명단이었기 때문에 네. 몸 상태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제 그 결론이 나니까 그냥 제외를 시키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소집 발표 하루 전날 황인범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네. 부상에 대해서 인지를 했고 대표팀에도 알렸고 그래서 이제 대표팀이 추가로 한 명을 더 뽑았는데 저는 이제 그 선수로 권혁규 선수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명단을 보면은 지난 10월 달 명단과 비교를 했을 때 김지수, 정상빈, 김주성, 황인범 선수가 빠졌고 김태현, 권혁규, 양민혁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합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권혁규 선수가 이번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중원 조합을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11월 달 두 경기에서는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권혁규 선수가 과연 또 출전 기회를 이번에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채팅창에서 왜 권혁규 안 뽑냐라고 계속 얘기를 네, 하셔가지고 네, 그때 네. 이제 저하고 김정용 기자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홍명보 감독과 코치진은 작년 10월에 권혁규 선수를 한번 선발했고 훈련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을 해왔었고 FC 낭테에서 지금 이제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죠. 그때 김정용 기자가 전해준 정보로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지만 동시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3백 형태에서의 가운데를 또 보는 역할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저는 이 선수를 지금은 이제 3백에서 우리가 대표팀에서 가운데로 내려간 박진섭 선수하고 유사한 역할로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권혁규 선수가 지금 FC 낭테에서 꾸준히 경기 출전하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소집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권혁규 원두재 두 명의 약간 6번 유형의 선수를 통해서 지금 박용호 선수가 이탈한 그 부분에 대한 옵션 대안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황인범 선수는 없고 이제 대신에 원두재와 권혁규 선수가 이렇게 있게 되는 판인데 그렇다면은 역시나 10월달에 출전 기회를 받지를 못했었던 옌스 카스트로프가 11월달에는 또 역시 좀 뛸 수 있을지 뛰게 된다면 또 어떤 선수들과 뛰게 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10월 때 이제 엔스 선수가 브라질전 때 출전을 했었었고 네. 파라과이전은 아예 출전을 안 못했었죠. 나왔죠. 이번에도 소집됐고 저는 뭐 엔스 선수 9, 10, 11월 연속으로 뽑힌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고 싶고 소속팀에서는 어쨌든 퇴장 이슈가 있었지만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주전 경쟁에서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 부분을 대표팀에서도 인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엔스 카스토프 선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표팀이 조금은 사고 전환을 할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윗선에서 뛰니까. 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 플레이 직후에 이제 공격으로 전환하는 이게 이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이니까 오히려 2선이라든가 혹은 오른쪽 윙백이라든가 미드필드에 배치하더라도 조금 더 앞선 한 칸 더 위쪽으로 보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 형태가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홍 대표팀에서 좀 고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네. 황인범 선수의 공백은 저는 지금 대표팀 내에서는 김진규 선수가 확실하게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우리가 본선에 갔을 때도 만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저는 그 대체 후보는 무조건 김진규 선수가 될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중원 쪽이 좀 구성이 돼 있고요. 수비 쪽도 한번 볼까요? 수비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태현 선수가 들어와 있고 김지수 선수가 이제 22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번 명단에서 또 제외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김주성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 이번 11월 달에는 어떻게 백3로 나올지 백4로 나올지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백3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저는 그 파라과이전이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질전에서 백3를 활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시스템이 보여줘야 되는 플레이가 전혀 나오질 않았는데 저는 여기서 과연 홍명보 감독이 그러면은 이제 접고 포백으로 다시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파라과이전 때도 여전히 같은 전형 다만 이제 구성을 박진섭 선수를 이제 3백으로 내리면서 중앙에 세우고 김민재 선수 왼쪽, 조유민 선수 오른쪽, 뭐 이한범 선수 이렇게 쓰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오히려 극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는 3백으로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대로. 다만 이번에 이제 센터백 자원이 김민재, 조유민, 김태현, 이한범 거기다 이제 박진섭 선수를 센터백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5명이면 숫자가 적지 않냐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권혁규 선수도 3백을 또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으니까 약간 제6의 멤버식으로 생각을 하고 선발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5명 플러스 1명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명단으로 일단 서호정 기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윙백은 뭐 2달 연속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달에도 첫 경기 때는 유럽파 이태석 서령우가 뛰었죠. 네, 그리고 파라과이전 때는 김문환, 이명재 네네. 이렇게 했고 김문환, 이명재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 계속 지금 주전으로서 호흡을 또 맞추고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네. 뭐 이 구도는 이제는 부상으로 인한 이탈 발생하지 않는 이상 월드컵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또나또님 K리그도 이따가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동욱 님이 권혁규 선수는 상주 상무 시절에 센터백으로 딱 한 경기밖에 뛴 적이 없다고. 사실 이 선수가 센터백으로 얼마나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댓글창에서는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무 시절이면 벌써
꽤 됐잖아요. 아주 오래전이죠. 예, 네. 이 선수가 유럽에 진출하고 지금 3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상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드렸지만 낭트에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선수가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3백 상황을 만듭니다. 예, 그런 부분을 대표팀에 있는 코치들이 또 확인을 했을 거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네. 예. 예. 자, 일단 이렇게 수비 라인은 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변화함은 없습니다. 김승규 선수, 송범근 선수 그리고 조현우 선수 이렇게 3명이 또 역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변수는 이제 이창근 선수인데 아직 이창근 선수가 손가락 부상 이후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대전에서도 지금까지는 이준서 선수를 네네. 계속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이준서 선수가 최근에 계속 퍼포먼스 좋으니까 저는 이창근 선수가 손가락 부상에서 완전히 돌아왔을 때 이제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그리고 이창근까지 이제 경쟁 구도가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일단 이번에도 송범근 선수가 김승규, 조현우 선수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선발 명단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 뽑힌 선수들에 대해서 아까 주민규 선수 이야기도 나왔었고 간다간다 뿅님은 이승우 선수도 좀 아깝지 않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전북의 우승 기념 미디어 데이를 또 다녀왔었는데 그 질문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이승우 선수에게. 예, 그 아무래도 내년에 당장 이제 월드컵이 있는데 선수라면 당연히 월드컵을 다 목표로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좀 욕심 같은 것들은 없느냐 하고 네.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당연히 이제 선수니까 각오는 싶은데 뭐 그런 식으로 좀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수에 대한 평가는 뭐 다들 주관적인 거니까 네네. 저는 뭐 저런 부분도 존중을 하고요. 다만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에 안 뽑혔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표팀에도 홍명보 감독이 불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는 그래요. 왔었는데 그 다음에 소집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왔던 시점에서 훈련이나 경기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다른 선수가 더 나은 점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표팀이 단순히 이런 26명, 27명만 뽑는 게 아니라 더 밑에까지 포지션별로 세분화해 가지고 뭐 이 선수가 못 올 경우에 이 선수가 못 올 경우에 이 선수까지 해 가지고 40-50명 정도의 네네. 이제 분포가 있고 거기에 이승우 선수는 있겠지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지금 이승우 선수는 이승우 선수가 경쟁해야 되는 포지션에서 이번에 뽑힌 선수들을 제치고 나갈 만큼은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26명의 명단들 저희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면 11월 달에 두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리비아전 그리고 가나전이 각각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기들에선 또 어떻게 명단들이 짜여서 나올지 이게 역시나 많은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최근에 대표팀의 고민은 그렇죠. 유럽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음에 대표팀을 소집을 하고 사실상 전체 팀을 구성해 가지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이틀이거든요. 예. 혹은 하루만 이제 풀 멤버로 훈련을 하고 첫 번째 경기로 들어가는 상황도 많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지난 10월과 달리 좀 경기적인 비중 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는 서울에서 열리는 가나전이고 대전에서 열리는 볼리비아전은 아무래도 팀 전체적인 팀과 개인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좀 가나보다는 뒤처진 팀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는 좀 팀의 구성 자체를 라인업의 구성 자체를 조금은 이제 가나전 때 힘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볼리비아전은 어떤 컨디셔닝적인 측면이나 준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들, 뭐 K리거라든가 일본에서 넘어오는 선수들인가 하여튼 좀 유럽에서 오더라도 월요일에 도착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화요일에 도착하는 유럽파들이라든가 또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완벽하게 지금 검증이 되지 않은 선수들, 뭐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나전에 맞춰서 기용할 수도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을 이기기도 했다라고는 하지만 홈에서의 강세에 비해서 원정에선 좀 약한 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상대 전력으로 본다면은 가나 쪽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나가 지금 채팅창에도 나와 있지만은 세메뇨라든지 쿠두스 같은 선수들이 지금 또 포진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좌우에서 뛰는 선수들이라서 백스리를 우리가 또 쓰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측면 윙백들이 어떻게 또 막아주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엄청난 도전을 우리 윙백들이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11월에 가나랑 붙게 됐을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또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에도 이미 쿠두스 선수한테는 된통 당했었고요. 만났었죠. 예. 네.
그때보다도 쿠두스는 지금은 더 대단한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장해 있는 상황이고 뭐 전체적으로 가나가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유럽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고 지금도 가나 축구협회는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을 위해서 가나 혈통의 선수들을 계속 지금 대표팀으로 더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팀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될 건데 가나를 상대로는 늘 어려운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멋진 승부를 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또 우리는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조규성 선수가 돌아오니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11월 달에 매치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10월 달을 한번 또 복귀를 해본다면 사실 경기력적인 측면들도 있었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것이 특히나 두 번째 경기 이 파라과이와 경기를 했을 때 네. 좀 텅텅 비어 있었던 경기장. 사실 저도 그 경기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너무나도 좀 잘 느끼고 왔었거든요. 23,000명대가 들어와서 2008년 이후 최저 관중이었었죠. 네, 22,206명인가 그랬던 네.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예.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이었었고 네, 네. 뭐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한 경기를 이제 대전으로 갑니다. 네. 이게 뭐 천안에 이제 대표팀도 쓰게 되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사용하고도 또 연동이 돼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볼리비아전 사실은 티켓팅적인 측면에서 가나보다는 볼리비아가 더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약하죠. 예. 예, 볼리비아 쪽은 우리가 거의 뭐 아는 선수가 적을 정도로 좀 팀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오히려 좀 대표팀에 대한 소구가 조금 더 있을 대전 쪽에 배치를 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저는 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명재와 김문환을 그 경기에 양쪽 윙백 선발로 저는 쓰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볼리비아전 때 이명재, 김문환이 먼저 나올 수 있지 예, 않을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유럽파들이 조금은 더 가나전 쪽으로 네.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또 그 포트 2번 포트로 가기 위한 그런 또 피파 랭킹 순위 경쟁에서도 이번에 11월에 열린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확실히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걸 좀 볼리비아전 때 맞춘다고 하면은 대전전 때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김문환, 이명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볼리비아전이 열리는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관중이 조금 꽉 차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가나전 때도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네. 또 역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분위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그 대전 경기장을 갔다 왔었고 그 경기장에서 서울하고 경기를 또 중계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사실 그 김기동 감독이 그 잔디를 밟아보더니 여기서 A 매치 해야 되는데 잔디 상태가 요래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약간 좀 걱정하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좀 좋은 경기력이 그리고 좋은 환경이 그 경기장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지난 주말에 하고 요 볼리비아전까지 2주 넘게 휴지기를 가지니까 그동안 집중 관리를 하겠죠. 네, 네. 좀 아무쪼록 좋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